제가 제일 이해가지 않는 게요. 지금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번에 만나봤자 사인도 안 하고 선언적 이야기만 할 건데 이 판에 들어가 가지고 끼어서 또 합의문을 쓰지도 못할 남북미 종전 선언, 그 선언을 하면 뭐합니까? 말을 하는 걸로 종전이 되는 겁니까? 써야지요. 왜? 휴전도 써서 했는데 마치는 것도 써야 되지. 중국까지 불러다가. 그럼 중국도 빠진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면 쓰지도 못하는 그게 뭔 효과가 있어요? 자, 또 그걸 가지고 국내 세계 언론에다 대고 쇼를 한번 해서 진짜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타고 싶은 사람이 저는 문재인이다. 참 이번에 노벨 평화상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3자가 다 탈라하니까. 그래서 3자 공동수상을 또 작업을 할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종전선언 하자면서 그것만 해도 열불이 나는데 올해 안에 대북 경제 지원을 하자. 국회에 대북 경제 협력 특위를 만들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이게 정신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참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하자. 의미도 없는. 또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하자. 올 연말까지 평화협정까지 하자. 이 짓거리를 하는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이걸로 촛불 드는 국민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와대는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열리는 미북 회담에 숟가락 들고 뛰어들고 싶어서 마음은 콩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한다잖아요. 6월 13일에는 한국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투표 안 하고 있다가는 6월 13일 날 6월 12일 날 저녁 때쯤은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됐죠. 그래서 지금도 아예 그냥 한국에는 생각이 없고 지금 국내 경제가 무슨 뭐 최저임금이 또 무슨 이 양극화가 52시간 근무가 경제 위기가 관심도 없어요. 싱가포르만 가 있어요. 아마 호텔은 예약을 해놓을 거예요. 제가 청와대 부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예약해 놓은 호텔 날리게 되면 그거 어찌할 겁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내 표 끊어가 갔다 올게. 가서 좀 쉬다 오게. 제일 좋은 뭐 1박에 몇 천만 원짜리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남북미 회담에 관해서 통보를 받지 못해 초조해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연락만 오면 곧바로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 관계자가 싱가포르 목격됐다니까 그때는 뭐라 했어요? 부인을 했죠. 7월 달에 한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어제는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아주 떳떳하게 청와대 외교부 의전장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10명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샹그리라 호텔을 방문해서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샹그리라에서 안 한다던데 또 왜 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잘 건가 봐요. 그래서 12일 날 미북 회담 직후에 남북미 회담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미북 양국의 논의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계와 외교가에서 지금 이는 여론이 비핵화가 확정되기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많은 만큼 논의 결과를 신중히 기다리겠다. 뭐 이래 말하네요. 이 완전히 유체 이탈 합법이죠. 자, 미국에서
비핵화를 지금 북한이 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데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갖고 안달을 하면서 자기가 덫을 쳐. 이거 하자고 지금 미국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미국에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왜 당사자 국가인 한국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의 우려조차도 별로 없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다 미쳤어요.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불가침 확약 등과 같이 묶여가는 게 아니다. 불가침 선언 문제는 종전선언 뒤에 논의될 거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은 국제법에 이렇게 구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불가침 조약 등 이런 것도 구속력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종전선언부터 하자. 이 자들이 딱 보면요. 북한을 닮아가고 있어요. 살라미로 잘라가. 그냥 한방에 정전 끝났다. 그리고 평화협정이다. 불가침 협정도 들어있다. 이러면 끝날 일을 그 선언을 하자고 설치는 거 보면 이 자들도 잘라가지고 쇼를 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유엔 사령부에도 영향력이 미칠 거다. 매티스는 유엔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의 중장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브룩스 사령관이 다 겸하고 있죠.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부사령관을 캐나다의 중장을 보냈는데 이게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당장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와 일본에서 유엔 사령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방기지 7개가 다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여기에 전력이나 물자를 다 비축해 놓고 일본의 7개 군기지가 이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병참기지 역할을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일본의 후방기지에 대한 명분도 없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일본이 우리는 이런 병참 지원 기지를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이런 기지들을 내줄 때도 한국의 유엔 사령부와 연계되어서 6.25 때도 내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존속해오는 이 협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데 7월 달부터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특위를 출범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아마 이 남북 6월 1일 고위급 회담에서 경협에 대해서 깊숙하게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위 형태로 이 기구를 설치를 해서 경협 관련 법안과 예산을 여기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물론 법안 예산 심사권까지도 이 특위에 준다라는 거죠. 옛날에도 국회에 남북관계 특위는 있었지만은 경협 관련해 가지고 특위를 꾸리는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핑계대고 미북 정상회담 핑계대 가지고 이제는 남북 경제 협력을 해줄 때가 됐으니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설치해서 북한에 돈 주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여기에서 전부 빨리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이걸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성공단 입주자 간담회에서도 여기에서 신속하게 이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경협특위에 정부 관련 부서 여러 군데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자, 철도 도로가 1순위라서 국토교통부가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예산과 그 다음에 이 법안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통일부, 외교부, 뭐 국정원, 이 온갖 산업자원부라든지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부서가 여기에 다 이렇게 귀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한국당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에 대북 경협 특위를 한국당이 거부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경협을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좌파 농객들이나 좌파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연내에 경제 협력이 시작돼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 큰 지도자, 뭐 통이 큰지 배돼지에 뭐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삥을 뜯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삥 안 뜯기려고 짠돌이는 한국이 주로 내고 일본, 중국도 좀 내라 이랬는데 김정은이가 이쪽에서도 뜯고 저쪽에서도 뜯으려고 지금 하는 게 시진핑한테 북한의 4대 도시에 경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평양, 청진, 남포, 신의주 이 4대 도시의 4대 거점에 북한이 한마디로 중국의 각 성, 인근 성들이 또 아니면 중국의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북한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다 중소규모라가 한계가 있었는데 아예 대기업이 와가지고 이 도시를 통으로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과 러시아 측이 부인을 하지만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데 자 오늘부터 열려요. 그래서 이제 또 때맞춰 중단됐던 베이징 평양 노선 이게 대북 제재로 중단됐는데 이제 이 항공 노선도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교관은 북한에 지금 참매 이론가 하는 비행기가 넓고 작아서 싱가포르까지 거리가 한꺼번에 날아가기에는 아슬아슬해서 4,800km인가 밖에 못 날아가는데 싱가포르는 뭐 한 5,000km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하나 쉬어서 기름을 넣고 가는데 그래서 중국에 쉴 거다. 싱가포르 가는 길이 중국 따라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결국은 북중러 정상회담을 하고 오거나 9일쯤에 아니면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이라도 만나고 오지 않겠느냐.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도 만나고 오면 그거는 내가 완전히 김이 빠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 좀 약화되니 이번에 오면 그건 매우 기분 나쁜 일이다라고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김정은 삥 뜯는 수도 아주 가지가지예요. 한쪽에서만 뜯지 이쪽 저쪽 골고루 다 뜯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삼긴 2인자의 저주 트럼프가 김영철에 세웠다. 지금 이번에 백악관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트럼프 폼페이오한테 환영을 받고 상식적으로라면 갈 때는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좀 폼이 안 났던 김영철이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오니 국제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뿌듯할 건데 한편으로 김영철 속에 불안감이 서물서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넘버 2가 되면 반드시 이게 죽거든요. 잔인하게 제거되죠. 그래서 과거에 김정은 이후에 이 넘버 2로 불린 인물은 예외 없이 시련을 겪거나 몰락하거나 죽었습니다. 초기에 김정은의 군부 가해교사라고 불리는 이영호 총참모 총장이 그리 돼버렸고 또 조카 김정은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이 수렴 청정해보겠다 하던 꿈을 꾸던 장성택이는 그냥 곡사포에 처형이 돼버렸고 그래서 북한의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예사로 잇따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만나서 악수한 김영철에 대해 김정은이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나도 일하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미북 회담이 잘못되면 김정은은 100% 김영철이 속았다, 거짓말했다면서 김영철을 책임 전가하고 날려버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김영철이 한국에 왔을 때 롯데타워에 갈라 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거부를 해서 안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의 의식을 했다.
천안함 주역 김영철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킨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김영철이 은둔했잖아요. 김영철이 한국에 와서 경거망동하다가 김정은이한테 기분 나쁘게 지키면 갈 수 있다는 걸 의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김영철이 들어오면서 이 의전부터 공항부터 특급 대우를 받았어요. VIP 통로로 그냥 패스해서 이 캐디락 7대에 SUV 캐디락 에스칼레이더입니까? 그런 거겠죠. 이 특급 의전을 제공받고 에스코트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영철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 서너 달 안에 이제 죽을 건가 살릴 건가 하는 것이 지금 김영철 앞에는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김영철 방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2인자로 꼽히던 최용해는 요즘은 그냥 은인자중하고 있어요. 2인자인데 명목으로는. 자, 최용해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지분이 있다. 집안의 아버지가 최현이라서요. 북한의 이 일종의 건국 공신이지요. 자, 그런데 그는 이 지난해 10월 최용해가 칼날을 들이대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웅 국가보위상이 숙청을 당했고 최용해가 갖고 있던 총정치국장과 국방위 부위원장을 뺏어갔던 황병서가 최용해한테 이제 칼을 맞았다. 그래서 평양에는 지금 핵심들이 살얼음 판이라는 거죠. 이 지난달 말에 총정치국장이 넉 달 만에 다시 교체된 데 이어 이달 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 경질이 포착돼 군부 핵심 3인방이 모두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을 앞두고 지금 앞으로 이 결과의 진행에 따라 북한에는 또 피바람 나는 숙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 까딱하다가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곡사표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회담이 잘 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김영철한테 이렇게 뒤집어 세울 거다. 김영철이 지금 살아도 살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